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바로 어제죠. 이 정부 여당의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일단 봉합됐습니다. 의대생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던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SNS 글이 의료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한다, 의사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도 불거졌는데요. SNS상에는 이를 둘러싼 수만 개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에 미디어가 전하는 진실을 들여다보는 코너죠. 미디어 비평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의 태풍에 이번에 전공의들의 파업까지 참 어수선한 시국이었습니다. 네. 최근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방역으로 지친 간호사들을 격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이 있었는데 이게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였죠. 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우리 간호사분들이. 예. 그래서 코로나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고요. 지금 의료 공백에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간호사협회가 지난달 27일에 의료인의 윤리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 거부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루는 언론들은 이제 조금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일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파업 의사에는 유감이랬던 문, 코로나 헌신은 간호사의 노력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전공의와 간호사의 모습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냈다고 평합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간호사 지켜 세운 문에 의사들 이간질 시작됐다 부글부글이라는 예. 그런 제목입니다. 또 한국경제도 문 코로나19에 힘든 의료진은 간호사 통합당 갈라치기 이렇게 이제 또 따옴표를 붙여서 기사를 냈고요. 매일경제는 문 대통령 간호사 격려 메시지 논란 아이유 팬들까지 발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가수 아이유가 그 간호사협회에 아이스 조끼를 기부한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동아일보 역시 문 대통령의 의사 짐떠 맡은 간호사 SNS 편가르기 논란, 또 그 다음 날에도 역시 비슷한 제목의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고민정 문 대통령 편가르기, 손 내밀었는데 화내는 형국 이런 제목이었고요. 근데 이제 세계일보가 같은 날 문 대통령 간호사들 곁에 항상 국민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달라라는 제목으로 조금 다르게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사실 자체를 다룬 것과는 조금 다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도 화합해도 모자랄 마당에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를 편갈라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특히 네. 대통령 메시지 중에서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잠시 좀 읽어볼게요.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 또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사들의 휴진과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내용을 간호사들 내용을 넣었어야 했나 이런 지적도 일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이번 메시지가 청와대가 밝힌 대로 의도 자체는 좋았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몇몇 표현들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일부 언론이 더 확대해서 보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이 조금 편가르기를 더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간호사협회 성명 그리고 이번 간호사의 격려 메시지와 관련된 언론의 논란 부추기기를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간호사도 의료인이자 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그들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난 2일 기자협회보 기사 내용인데요. 코로나19 국면을 통해 저널리스트들이 간호사를 더 많이 인터뷰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영미권에서 연구된 그 연구지만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요. 미국 하버드대 쇼렌스타인 센터의 저널리스트 리소스가 지난달 13일에 의료 관련 신문사들을 분석한 2018년 연구를 인용해서 의료 저널리스트가 간호사를 더 인터뷰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의료 인력 중에 이제 숫자가 가장 많은 직군임에도 간호사가 전문 직업으로 언급되거나 또 사진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고 특별히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용된 사례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그 간호사에 대한 조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언론진흥재단의 비하인드 조사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54개 신문 방송사 뉴스에서 간호사 멘트 등을 통해 직접 인용된 정보원으로 등장한 비율이 6.05%, 그러니까 16,458건 중에 996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적죠. 그렇네요. 네. 네, 또 포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자협회부가 조사한 걸 보면 실제 포털 네이버에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발한 1월 20일부터 그 최근인 8월 30일까지 검색어 코로나와 함께 간호사가 거론된 기사 수는요. 45,832건이었지만 의사나 교수가 함께 언급된 경우는 각각 17만 7,137건으로 그 16만 건 이상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간호사들을 다룬 보도는 그나마 조금 눈에 띄기는 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전공이 파업이라는 특수한 국면하에서 나타난 현상인 거고요. 네. 확실히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뉴스나 네. 포털에서 의료 사안을 인터뷰할 때 간호사를 취재하거나 언급한 보도 자체가 상당히 적다 이런 말씀이시고 실제 네. 이제 수치로도 확인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간호사들이 의료 영역에서는 소수이자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다행히 어제입니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나 의사협회 모두 지금 위중한 코로나 방역이나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탓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번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된 보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번 그 의사들의 진료 거부 같은 집단 행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언론이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질은 놓치고 정치적인 비판에만 몰두하지 않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행동이 있을 때는 갈등의 쟁점이 무엇이고 또 왜 이런 갈등이 불거지게 됐는지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와 의협 양쪽의 입장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보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사실 언론이 해줘야 하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그냥 이렇게 본질이 놓친 그런 보도가 많았고 또 의사 파업을 다루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단순 정보 전달에만 그치거나 심지어는 정치인이나 패널들의 SNS 글을 그대로 퍼와서 정치 쟁점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언론의 기능 가운데 상관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준다는 건데 이런 모습은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의대생들의 단톡방에 돌고 있는 그 근거 없는 내용들을 퍼다가 기사로 내고 오보라며 사과문을 내기도 했는데
뭐 그마저도 제대로 된 사과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 이번 사안의 뭐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비판에 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의사들 집단 행동 가운데 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결국 네네. 9월 1일에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네.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 관련 내용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예, 조선일보 8월 28일자인데요.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 기사는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고요. 뭐뭐라고 하더라. 뭐 이런 식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죠. 또 조 전 장관 측에서 오보라며 강력 대응하자 다음날 바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은 지난 2일에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또 지난달 20일에도요 단독이라는 이름을 내고 의대생 91%가 거부한 의사고시 조민은 시험 본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이 의사 파업 사태에서도 네. 이른바 이제 기승전 조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했고요. 취재 윤리의 핵심이 사실관계 확인인데 이것도 제대로 지켜졌나 평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이 YTN도 단독으로 기사를 냈는데 주목을 받았습니다. YTN이 네. 지난 2일에 단독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00명 운용 제한이라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공공의대 증원에 대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이제 여러 자료들을 예전 자료들까지 찾아서 비교해서 해석하는 점들이 좀 좋았고요. 예. 그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겁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 의사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벌이고 있는 이번 집단 행동과 비교될 수밖에 없죠. 이 기사가 나가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에서 박은 맞고 무는 틀리다. 서울대 의대 과거 공공의대 제안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예. 또 의학신문에서도 기사가 났는데요. 서울의대 공공의대 찬성하다 말 바꿨다 등의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정부와 의사협회가 원점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니까 이 점은 다행인데 네. 이번처럼 뭐 정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다루는 언론의 역할은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언론이 그 사회 갈등의 사안에 대해서 대립된 입장을 이제 그대로 전달만 하고 요즘에 심지어는 SNS를 복붙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가 기사를 쓰는 거죠. 예, 예. 그런 기사들, 또 오히려 이제 언론이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기사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정말 이 갈등의 본질이 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송에서요, 사운드 바이트라고 뉴스에서 발화자의 음성 중 중요한 부분만 따서내는 거, 요거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짧아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이 편집돼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예. 이거는 뭐 지금도 방송에서 계속 되는 사안이긴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 보도에서 나타나는 또 새로운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들의 SNS가 그냥 다 그대로 기사 하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또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